리플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본격적인 테스트에 이제 들어갔는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 XRP 가격에는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리플랩스에서도 이제 XRP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아예 전향을 하려는 게 아니냐. 도대체가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걱정들 전부 다 1도 쓸모없는 걱정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XRP와 리플 USD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XRP의 부족한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 커버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XRP가 채우게 될 겁니다. 지금 리플랩스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 이거 진짜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형님들 밑에 요 조금만 내리시면 그 따봉 표시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랑 우리 형님들 기분이 동시에 막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형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형님들 그 전에 제가 홍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교육 채널을 하나 오픈했거든요. 요 뇌동매매 방지위원회라고 이름만 들어도 감이 빡 오시죠? 채널 그 주소도 치기 줍니다. 막 You can do it 치기 주죠. 자, 우리 형님들이 저한테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답해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이 요거 하나밖에 딱 안 올라가 있거든요. 차트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이 캔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요거에 이어가지고 좋은 컨텐츠들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요거 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 판결이 나고 이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XRP 거래 상품들이 줄줄이 추가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노미얼이라는 거래소에서 지금 XRP 선물 상품을 추가한다고 유투데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트노미얼은 2014년도에 이제 시카고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최초로 미국 CFTC에서 발행하는 모든 라이센스를 세트로다가 취득한 거래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선물협회로부터 정식 FCM 승인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도대체 거래가 이루어질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XRP 선물 상품을 이제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래소들이 하나씩 추가할 거니까 그만큼 XRP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노미얼에 투자한 회사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DCG 그룹이 여기 들어가 있죠. 비트노미얼 임원들을 보니까 리플이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레이스케일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 점프캐피탈 이런 유명한 투자사들이 백커로 있는 걸 확인하니까 이런 상품 출시 관련 기사들이 곧 쏟아지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형님들 RLUSD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리플 USD라고 읽는 겁니다. 리얼 USD 이거 아닙니다. 갈링하우스가 그 암스테르담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거를 리얼 USD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한 거냐면 여태까지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미국 달러랑 1대1 이렇게 패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지 이렇게 하면서 한 농담이었습니다. 리플 USD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XRP와 리플 USD 이 서로 어떤 특징이 있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XRP는 우리 형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경 간 결제 기존에 낡고 비효율적이었던 이 은행들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싼 수수료와 오래 걸리는 시간, 이거를 이제 단 3초, 4초 만에 가능하게 하는 결제 시스템을 위한 통화입니다. 그리고 리플 USD는 미국 달러하고 정확하게 1대1 이 패깅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치 보장이 돼야 하는 이런 RWA라든지 아니면 고가치 자산의 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죠? USDT죠. 테더. 테더 가격은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막 꼬리가 살벌하게 달리죠. 거래소마다 이게 가격이 다른 경우도 생기는데 이거는 비트 스탬프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가격 차이가 무려 30% 가격 차이가 납니다. 1달러 가치에 고정돼야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떨 때는 이렇게 10%씩 박앤세일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20%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코인인데 안정적이지 못했죠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리플 USD가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크립토 시장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P 레저를 기반으로 두는 디파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이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달러 기반 거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이런 고가치 자산들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슬리피지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리플 USD를 사용하면 온전히 그 가치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XRP는 여러 국가들의 기축통화 있죠. 이것들이 환전되고 거래될 때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어딥니까? 남미나 동아시아권 막 이런 국가들에서 XRP를 이용한 국경간 결제의 장점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XRP는 이제 결제나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빠르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이 리플 USD는 정확한 가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아니면 디파이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크립토 시장이 위험하다, 도박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였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더도 지금 많이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는 올해 블랙록보다 2배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이 막 내가 낸데 막 우짤낀데 이런 식으로 테더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 USD는 출시 직후부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매월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리플 USD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플이 그동안 파트너십을 맺었던 수많은 국가들이나 은행들 그리고 여러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이렇게 XRP와 리플 USD를 이용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다면 우리가 설마 했던 리플 뱅크의 설립 이것도 꿈이 아닐지 모른다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리플레처 해커톤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 블록체인 회사들에서 이런 해커톤 행사 이거를 여는데 리플레처를 활용해서 여러 개발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뭐 경진대회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기획자나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 나가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눈도장을 찍으면 스카웃이 될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해드렸던 리플이 발표한 한일 혁신 촉진 펀드 이게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일본은 지금 리플이랑 아주 막역한 이 SBI 홀딩스가 여러 가지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강남에 있는 드림플러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거래량이 줄어든 걸 보면 지금 알트코인 중에는 아직까지 리플이 제일 잘 버티고 있고 관심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상위 트레이더들 롱숏 비율도 상승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또 고래들의 축적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양봉이 빠른 시일 내에 출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는 계속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6만 %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길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 요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 생기실 겁니다. 수렴이 나오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가 있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하면서 기들어가는 삼각형,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가 수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뭐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렴이 끝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겠죠. 요 제일 긴 거. 요거의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이렇게 분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알 수 없는 만큼 다시 재분출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길이, 여기서는 A파겠죠. 요 길이만큼은 그냥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11달러, XRP 한 개에 지금 환율로 15,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차트는 끝없이 반복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6년 동안을 수렴을 했으니까
뭐 분출하는 힘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뭐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확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표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보시면 그 수렴할 공간도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형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길래 또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도 안 해주는 우리 크립토 시장의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는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블랙록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답게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크립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형님들, 블랙록의 최대 라이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뱅가드 그룹이죠. 블랙록이랑 뱅가드 사이에도 재밌는 일화들이 좀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뭐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거의 뭐 이거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요거는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원래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던 건 아시죠? 비트코인을 갖다 뭐 돈 세탁을 위한 수요가 만들어낸 사기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레리 핑크 본인도 코인으로 돈 맛을 보니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딱 출시하고 나서 시장에 우스갯소리로 좀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라이벌인 뱅가드에서 비트코인을 막 투기 수단이라 하고 절대 현물 ETF 출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리 핑크가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서 성공시켜봐? 이런 오기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금융인인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레리 핑크 회장이 뭐 여의도에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요 IBIT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빡빡이 3명이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이 삼각편대가 크립토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빡빡이 3명이 다 뭐 같은 헤어샵을 댕긴다, 새 놈이 다 게이라서 익하는 거다, 이상한 소문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서로 연결돼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팩트만 딱 놓고 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블랙록이 서클에다가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준 건 사실이고, USDC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준비금이 있겠죠. 이 준비금을 갖다가 이제 블랙록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를 해주고 있죠.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 지분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옵티미즘한테 개런티를 주면서까지 이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런칭을 해서 USDC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빡빡이 삼형제의 독주가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은 누굴까요? 형님들 그레이스케일 많이 들어보셨죠? DCG 그룹이라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로 딸려 있는 게 크립토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여론을 형성시키는 크립토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거래 플랫폼인 요 제네시스 트레이딩까지 이 모든 걸 구상을 하고 만들어낸 이 베리 실버트가 제일 기분이 나쁜 상황이겠죠. 사실 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판결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유도 제대로 안 밝히고 베리 실버트가 DCG 회장직에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 자리에서 지금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베리 실버트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문제로 요 잼미니의 윙클보스 형제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차려놓은 이 ETF라는 밥상에 블랙록이 딱 숟가락을 얹어갖고 마구 퍼먹고 있으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GBTC의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받고 있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월가의 고래들도 지금 수수료를 0.25%로 책정을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1.5%로 6배의 수수료를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걸까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자, 뒤에 보이는 차트가 그 ETF 출시 초기부터 그레이스케일 GBTC가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은 뭐 좀 소강 상태긴 한데 여태까지 유출된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돈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아무리 뒤져봐도 그레이스케일이나 모회사 DCG에서도 뭐 돈을 썼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블랙록이 지금 RWA에 정신 팔려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크립토 명가라고 자부심이 넘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뭐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하다, 베리 실버트가 왜 사임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제가 계속 파다 보니까 드디어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랑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 FTSE 러셀의 직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자료 제목부터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탑20 보이시죠? 2024년 3분기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팔아서 축적한 250조의 자금이 이번 분기 내로 이 20개의 종목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한 상태다, 거의 뭐 확실하다 보이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테마까지 다 구분을 해놨는데, 블랙록이 지금 RWA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더리움 생태계나 아니면 AI 관련 내러티브에 이렇게 깃발을 먼저 꽂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생부터 우리는 크립토 성골인데 블랙록이 돈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판단을 한 거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다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냐, 형님들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더리움 문건 공개했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그걸 막 돈 받고 팔아쳐먹는 놈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제 번호로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 한다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더 돈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